루루루루루 루루루. 아이고, 이게 또 이렇게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규빈이도 감사해. 그래. 자 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뭘 했었냐면은 요 케미컬 포텐셜 이거 했었는데, 그래서 잠깐 기억이 날라가 모르실 건데, 예를 들어 요 깁스 에너지, 여기 정의가 요거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맨 처음에 정의가.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을 했어.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VDP SDT.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얘를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연력학과 관련된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어서 이름 자체가 기본적인 수식이야.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런 상태에서는 양변에 얘를 몰수로 나눠. 이렇게 이제 몰수로 나눴어. 그래서 몰수로 나누게 되면 얘를 1몰당 깁스 에너지, 1몰당 부피, 1몰당 엔트로피.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썼었냐면 d 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썼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큐비나. 제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바로 여기 있는 이 케미컬 포텐셜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1몰의 부피, 그다음에 1몰의 엔트로피로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을 활용하면 어떤 녀석들을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상변화예요. 고체 액체 기체 사이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상태, 그런 걸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그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 케미컬 포텐셜 개념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여기 2번이라고 한 거, 1번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1, 2, 이게 이제 뭐냐? 1은 1이라고 쓰는 어떤 1번 상태.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중에 2번 상태. 라고 할 때 각 상태에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이렇게 반응 깁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될 때? 음수가 될 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 변화가 자발적이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요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 1번 상태가 처음 상태고 2번 상태가 처음 상태란 말이지. 그럼 얘를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하고 지금 개념적으로 동치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1, 2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결국 1번 상태가 2번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된다. 그럼 그게 1번도 어떤 뭐 고체, 액체, 기체, 2번도 어떤 고체, 액체, 기체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이게 기체, 액체, 액체, 기체, 고체, 기체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1번의 상태가 2번 상태로 된다고 할 때 그 되어가는 그 상태는 수식상 케미컬 포텐셜이 큰 쪽이에요, 작은 쪽이에요? 큐비나 작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큰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얘를 어떻게? 바로 저 케미컬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분 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좋아. 좀 어떻게 될 거냐? 보자. 아유. 으이씨. 또 이제 계속 써먹을 테니까 잠깐 지우고. 자, 그다음 이제 5번째. 두 상태가 공존하면 서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같다. 자, 여기 보시면 두 상태가 공존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 권이 잘했어요. 바로 봐. 상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시겠죠? 그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델타 GR 해서 케미컬 포텐셜 2 빼기 케미컬 포텐셜 1이 0이 되는 걸 뜻하는 거죠. 기분 나겠죠? 그래서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을 갖게 되면 두 상태가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요런 이게 닫힌 그릇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워터와 베이퍼 이게 공존하고 있다. 만약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여기에 있는 리퀴드, 가스 이 두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워터, 아이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아이스와 이게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밑에 잘 봐요. 잘 봐. 요땐 솔리드고 리퀴드잖아. 그러면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은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건이야.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뭐라고?
뭐라고? 바로 봐.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어떤 상태의 깁스 에너지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태의 깁스 에너지가 더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얼음하고 물만 보이잖아요. 그럼 얼음하고 물만 보이면 지금 기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큐민아, 지금 기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면 그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상류의 물을 이렇게 꼭지를 열어가지고 상류의 물을 하루로 다 이렇게 쏟아뜨려 내고 나면 상류에는 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왜 상류의 물이 보이지가 않느냐? 바로 위쪽에 물의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꼭지를 틀어놨을 경우 이 위쪽에 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퀴드, 가스 말고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베이퍼하고 워터만 보이는 경우는 솔리드 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다. 알겠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안 보인다는 얘기다. 알겠죠? 규빈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아. 됐어. 이 생각을 그거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자, 피스톤인데 압력이 0.006기압, 온도가 0.01도씨 였더니 이때 아이스와 워터와 베이퍼 저게 다 보이더라. 규빈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 세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아니 규빈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보라 다 같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 세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떠하다? 다 같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나겠죠? 그죠? 좋아. 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해줄게요. 사 맞아요? 4 맞아요? 동그라미 4예요, 4 뭐예요? 6이에요? 5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네. 좋아. 6. 6. 여기 있는 걸 보고 자. 6. 잘 찍히겠지? 좋아. 여러분 요즘 뭐 학교에서 뭐 생기부 쓰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그런 거 하는구나. 생기부 채우기. 그게 좀 바빠요? 그게 좀 바쁘다고. 규빈이 다 했어요? 좀 남았어요? 건이는요? 다 썼다고요? 3개 정도 남았다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상무 씨는 그거 쓴다고 아는데요? 그거 다 못했다고. 오늘도 아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똥침 해주려고. 맨날 그걸 써고 말이야. 진짜 상무 씨. 진짜 말이야. 자, 어쨌건. 맞아. 자, 6번. 6번. 얘는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볼까요? 등, 온 조건에서 그 전에 자, 요 수식은 기본이죠. 그래서 요건 항상 기억을 해두고, 자, 그거에 대해서 등, 온 조건에서 이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압력 의존성. 포텐셜의 의라고 써야 되겠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등온 조건이죠. 등온 조건. 그럼 등온이니까 dt가 뭐겠어요? dt가 0이겠죠. dt가 0. 맞나요?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는 온도 변화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d mu t vm dp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래점자 t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등온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아래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규빈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저렇게 쓸 수 있다. 규빈 오케이? 그냥 나누기다 생각하시면 돼야겠죠. 그게 그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미분이 나누기다라고 얘기하면 수학자들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미분기호 막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요. 그럼 수학자들은 그냥 곱하기 나누기 아니다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에게 저 미분기호는 그냥 곱하기 나누기죠. 그냥 곱하기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달라져요, 같아져요. 결론적으로 같아지죠. 그래서 그냥 물리학자들처럼 곱하기 나누기라고 해도 돼요. 사실
미분하고 적분은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가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돼야겠죠. 네, 뭐 수학 뭐 아이 뭐. 그 되게 그 열불토한다니까. 그 수학자들이랑 얘기하면 그 미분 적분을 그 물리한 애들 그렇게 그 이상하게 설명을 한다고 막서 막 열불토해. 그러면 그러니 뭐 그럼 돼요, 알겠어요? 예,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는데 막 그렇구나 그러면 돼.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알던 수학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그냥 나누기 하면 돼. 그 나누기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때 여기 미분 중에서도 꼬부랑 이런 표현을 또 무슨 표현이라고 하지? 이런 건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거든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에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나머지 변수를 고정하고 나머지 변수로 미분하는 테크닉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케미컬 포텐셜을 압력으로 미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냥 미분 표시로 이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건데 그 케미컬 포텐셜을 압력으로 미분했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1몰의 부피다. 이 소문자 m이 1몰당이라는 건 계속 알고 있는 거죠. 1몰당. 좋아. 그러면 저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줄게요. 얘들아 여기 준다. 허이쇼쇼쇼. 후창치 후창. 후창치 후창. 쓱쓱쓱쓱. 좋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바로 뮤 p 그러니까 xy p 뮤 그래프에서 p 뮤 그래프에서 그래서 p 뮤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 상태의 Vm, 그러니까 몰러 볼륨.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큐비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게 그 뭐냐면 1몰당 부피잖아요. 그럼 1몰당 부피인데 그게 결국 미분을 한 결과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실용적 관점으로다가 이런 미분을 왜 하냐는 거지.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압력으로 표현한 그래프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해당 상태의 1몰당 부피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예쁘지 않은데? 한 번에 착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자, 그럼 저 그림에서 자, 당연히 요리 갈수록 저압인 거죠. 맞나요? 맞죠? 그리고 일이 갈수록 고압인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기울기가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기울기가 급하다.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여기가 기울기가 급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울기가 급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바로 VM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부피가 작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속성이라는 건 기체는 당연히 압력이 작은 쪽에서 부피가 커지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압력이 큰 쪽에서는 부피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 당연히 이때 이 조건은 이거고요. 무슨 조건? 등분 조건 알겠죠? 등분 조건에서. 그래서 저압 조건에서 부피가 커서 접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고압 조건에서 부피가 작아서 접선의 길이가 완만하려면 압력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가 기체의 경우는 대략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됐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거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은 액체입니다. 액체. 됐나요? 액체. 자, 저 액체 이건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냐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일정하죠. 일차함수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압력이 변해도 Vm이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때 여기에서 액체는 이미 충분히 압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물의 압력이 심하게 변해요. 물의 압력이 뭐 아무리 변한다고 해서 물의 부피가 심하게 변해요. 부피가 그냥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거의 그대로겠죠. 거의 그대로일 테니까 압력을 줬을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체, 액체에 있으니까 나머지 고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고체의 압력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고체에 대한 겁니다. 저게 고체에 대한 거다. 됐죠? 그죠? 보이세요? 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고체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요, 일정하다고 돼 있어요. 고체도 거의 일정하죠. 그 이유는 요 설명이랑 똑같겠죠. 그런데 이때 액체하고 고체 중 고체를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렸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네,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액체보다 Vm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더 완만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규빈아 무슨 말 알겠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 신기해. 재밌죠? 진짜로요? 이런 게 재밌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규빈아 재밌어요? 솔직히 재밌어 재미없어? 괜찮아요? 오케이. 뭔가 논리 구조가 희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얼음도 많고 물도 많고 수증기도 있잖아요. 그걸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아니 뭐 손톱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아니 뭐 이따 갖고 되지 뭐. 어이 떨어졌어. 그래?
아이 깜짝 놀랐어. 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아이씨 깜짝 놀랐네. 자 봅시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자 어떤 상태로 존재하면 그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알겠어요? 지금 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면 그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압력 조건이다. 그럼 요런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중 누구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지?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지.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압력에서는 이 압력 조건. 그러면 이 압력 조건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내 눈에 뭐로 관찰된다? 기체로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압력 조건, 이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중 누구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아? 이 압력 조건에서는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지. 그럼 이때는 내 눈에는 뭐로 관찰된다? 고체로 관찰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저기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그려놓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각 압력 조건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상태다. 각 압력 조건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주인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잘 생각해봐요. 고압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로 나타난다고요? 고체. 저압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로 관찰된다고요?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상태 변화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 아시겠죠? 기분 알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이 그래프를 누구랑 또 대응시킬 수가 있느냐? 바로 봐. 요거랑 대응시킬 수가 있다. 요거랑 대응시킬 수가 있다. 요거랑 대응시킬 수가 있다.
떠던 떤 떠던 떤.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어떤 등온 조건인 거야. 어떤 등온 조건. 보이죠? 어떤 등온 조건. 그럼 저 어떤 등온 조건에서 자 봐요. 자, 당연히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래프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뭐라고 했었죠? 바로 순물질의 상도표잖아요. 순물질의 상도표 기억나요? 그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이게 압력이니까 위로 갈수록 고압 조건이고 아래로 갈수록 저압이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기분 너무 많이 알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고압 조건에선 뭐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솔리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압력이 좀 낮아졌어. 액체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압력이 더 낮아졌어.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즉 여기서 고압 조건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그게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낮은 상태를 뜻하잖아. 그럼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상태를 뜻하는 그게 상도표상에서는 이렇게 고체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압 조건에서는 기체로 나타나잖아.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은 상태. 그게 상도표에서는 요 온도, 요 등운 조건의 온도에서 요 압력에서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제로 기체가 관찰이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요점 그리고 요점 크로스가 되는 점이 보이죠? 크로스. 그럼 이 크로스가 되는 점 요 크로스가 되는 점 자, 여기서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기체하고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죠. 이게 뭘 얘기한다? 바로 가스와 리퀴드가 공존하는 걸 뜻해요. 누구하고 누구?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걸 뜻해요. 그게 어디겠어요? 여기요. 저기에 가스, 리퀴드, 공존.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 같은 거야? 누구하고 누구? 바로 액체하고 고체가 크로스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공존하는 거죠. 그게 어디겠어요? 여기서는 솔리드, 리퀴드가 공존. 아시겠죠? 됐다. 됐나요? 됐죠. 아이고. 좋았어. 자, 그거 쓰세요. 됐죠? 자, 이때 편의상 이 어떤 등온이라고 하는 이 온도 조건을 편의상 온도 T3라고 해봅시다. T3. 알겠죠? 그래서 이때 온도가 T3였다. 됐죠?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그 다음 자, 온도가 꼭 여기란 법은 없잖아요. 등온 조건의 온도가 꼭 여기일 필요는 없잖아요. 등온 조건의 온도가 만약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저기 케미컬 포텐셜은 온도가 T3일 때 얘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T2일 때는 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이 조건을 뭐라고 하죠? 이 조건을 삼중점이라고 하잖아요. 트리플 포인트, 그렇죠? 삼중점. 그 온도가 삼중점을 딱 지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온도가 삼중점을 딱 지난다고 했을 때 저 그래프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온도 T3일 때 이 그래프 그려놨죠? 자, 잘 그렸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온도 압력은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디 온도다 어디 온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온도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 조건이 바뀌면서 고체, 액체,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에 약간의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연찮게 한 점을 기준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는 점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항상 관찰되는 상태는 실제로 관찰되는 상태는 케미컬 포텐셜이 작은 상태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요 상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저압 조건에서는 기체, 고압 조건에서는 고체만 관찰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조건 저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 상태가 바로 고체, 액체,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이 뭐냐면 삼중점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는 고압 조건에서 액체로 존재하다가 삼중점 조건에서 액체가 살짝 나타났다가 압력이 더 낮아지면 다 기체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이 온도 조건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고체, 액체 공존하다가 액체만 쭉 나타나다가 액체, 기체 공존하다가 기체만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는 고체로 존재하다가 고체, 기체, 액체가 나타나는 한순간이 나타났다가 전부 다 기체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관찰될 때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를 절이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썼어요? 썼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T1 조건의 등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T1 조건은 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T1 조건에서는 바로 봐. 이렇게 자, 요 그림 다 지웠 이거 다 썼어요? 그림 다 그렸어요? T2 그림 다 그렸죠? 다 그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요 그림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액체는요, 봐요. 이 액체는 자, 이 조건에서는 기체가 가장 케미컬 포텐셜이 작고요. 이 조건에는 고체가 항상 케미컬 포텐셜이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액체는 어디서도 케미컬 포텐셜이 최소가 되는 경우, 더 작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액체의 경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얘는 어떤 압력 조건에서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온도 T1에서. 그래서 보시면 온도 T1에서는 고체로만 존재하다가 고체 기체가 공존하고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 조건에서는 기체가 나타나요? 기체가 안 나타나요? 이 조건에서는 기체가 안 나타나죠? 그걸 조리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솔리드 가스가 공존하는 거죠. 그 솔리드 가스가 공존하는 조건이 바로 여기고요. 알겠죠? 좀.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줘. 규변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죠? 어? 안 가져왔죠. 자. 저기 있나? 어디 있더라 내가? 여기 뒀나? 여기 뒀나 보다. 규민이가 안 갖고 왔어요? 규민 진짜? 진짜? 자, 어디 있더라? 있구나. 여러분 학교 교재 보시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그림. 요거. 찾았어요? 이 그림이 요 그림이 요거야. 알겠죠? 요 그림 요거야.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요렇게 응용해 표현하기도 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뽕.